보통 기업 실적 발표라고 하면 잘 준비된 발표 자료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죠. 바로 애널리스트들과의 가감없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마스터카드의 미래에 대한 진짜 힌트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Q&A 세션이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영진들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면 회사가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뭘 걱정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번 마스터카드 Q&A에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AI 챗봇이 저를 대신해서 쇼핑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마스터카드 CEO는 이걸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아예 판이 바뀌는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AI 비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제일 싼 비행기표 알아봐주고 괜찮은 여행 가방도 하나 주문해줘.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마스터카드로 안전하게 결제까지 마치는 겁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봇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쓰게 둬도 괜찮을까? 해킹당하면 어떡해?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어요. 자기들이 바로 이 새로운 생태계의 심판이자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한테만 인증 마크를 주고 가맹점들은 아주 쉽게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 인증이나 혹시 모를 분쟁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CEO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결제 생태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왜냐? 에이전트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선수가 경기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결제 방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결제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CEO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스터카드의 현재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부가가치 서비스, 줄여서 VAS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외에 마스터카드가 파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보안, 컨설팅 같은 추가 서비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때문에 다들 놀란 겁니다. 22%, 이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의 질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다른 회사를 사들여서 늘어난 매출은 3%뿐이고요. 나머지 19%는 순수하게 마스터카드 자체 사업이 잘 돼서 만들어낸 유기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성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수록 해킹이나 카드 도용 걱정도 같이 늘어나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이버 보안 서비스입니다. 또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잘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결국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마스터카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짝 성장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회사에 닥친 역풍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했죠.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캐피탈 원 문제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아주 큰 고객이었던 캐피탈 원의 직불카드 사업이 경쟁사로 넘어가 버린 아주 뼈아픈 이슈였죠.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CFO는 변명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내년인 2025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계약 조건 때문에 2027년에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아주 투명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에 신뢰를 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직불카드에 대한 이야기다.
캐피털 원과의 훨씬 더 큰 사업인 신용카드 파트너십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타격은 있지만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큰 고객도 뺏기는데 마스터카드가 가진 진짜 힘은 뭘까? 왜 경쟁사들이 마스터카드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답의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숫자들에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다시 많이들 가시죠? 그런 여행객들 덕분에 국가 간 결제액이 1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처럼 여행 가지 않고도 해외에서 물건 사는 온라인 쇼핑은 무려 20%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 모든 거래가 바로 마스터카드의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건데요. 옛날 성 주위에 적이 못 쳐들어오게 깊은 연못을 파놓은 걸 해자라고 하잖아요. 마스터카드의 해자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전 세계 1억 개가 넘는 가맹점, 수많은 파트너사와의 끈끈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CFO가 한 이 말이 바로 그 해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모든 거래는 국내 어딘가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스터카드는 단순히 해외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한국이면 한국, 브라질이면 브라질, 각 나라 안에서의 결제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마스터카드를 쓰게 되고 그게 곧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자,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질의응답 속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뭘까요?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스터카드는 AI를 이용한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미래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짜는 주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 서비스라는 아주 튼튼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 캐피털 원이라는 악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즉 경제적 해자는 여전히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들 만큼 굳건하다는 것. 이게 이번 Q&A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AI라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모든 복잡한 전략들을 과연 계획대로 실행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미래결제 시장의 최종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